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 하오핑은 지난해 중공이 서방정권에 도전하기 위해 동성 서하강을 외쳤지만 1년 만에 극적인 쇠퇴 현상이 나타났다는 문장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오핑이 말한 종말의 7개 난상은 중공이 정권 붕괴의 임계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7개의 난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난상은 GDP에 대한 신화가 산산이 부서지고 중국인은 모든 것은 돈으로 본다가 좌로 본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본다는 개혁개방 이후 중공이 각계 각층의 인민들에게 심어준 정치적 불문율이 됐습니다. 덩 샤오핑의 흑백 고양이 이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된다로 각자 일만 잘하면 된다였고 육사 학살 사건, 파룬궁 박해, 인권 신앙, 단합 등의 주범인 장쩌민은 조용히 부자가 되자로 모든 도덕적 양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전염병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중공의 GDP 신화를 파멸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 제로 정책의 공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회적 바탕과 외국 자금 철수, 1000만여 명의 대학생 실업 쓰나미, 지방 재정 적자, 그룹을 가진 대기업의 부도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해외 관측통들은 리커창이 10만인 경제대회에서 말한 것은 중공지방 관리들에게 경제가 위험하니 모두 스스로를 지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오핑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공의 권력과 집안이 국가 자원을 소진하고 국고를 탕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거대한 거품 경제는 후계자들에게 정치적 위험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산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집착하여 당을 지키고 전체주의적인 마오쩌둥식 경제계획으로 돌아가려면 거품 경제를 터뜨리며 이어가야 할 대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할 때 대국 성세라고 자칭하는 중공 집권의 합법성은 흔들립니다. 중공은 궁지에 몰렸으니 시진핑 당국의 당 보전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난상은 성세는 난세가 되었고 중공의 제로 정책은 중국이 만든 화려한 베일이 벗겨져 풍요로운 시대 뒤에 굶주리고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 단동둥 등의 코로나 제로 정책은 가장 조용한 방식, 즉 실제 상황을 숨기는 방식으로 전국 도시를 번갈아가며 통제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도시 봉쇄로 몇 명이 굶어 죽었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또 몇 명이 죽었나?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몇 명이나 사망했나? 통계 숫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난상은 도덕의 한계가 없는 악의적인 사건들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공은 종종 마지노선 사상을 말해왔습니다. 이는 중공이 양심에 찔려서일까요? 틀렸습니다. 중공의 마지노선은 공산당 불멸을 의미하며 관원과 백성을 막론하고 중공 정권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노선 사상은 사실 모든 각급 관료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 도덕의 한계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쉬저우 쇠사설녀는 서촨 성에서 온 리잉이면 절대 안 되고 윈난성의 샤오화이어야 합니다. 탕산 폭행 피해자 내 여자아이는 2급 경상을 입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으며 이는 당의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난성 예금주들에게 빨간 코드, 즉 위험인물이라고 표시한 것은 개별 관료적 행위이고 은행 예금주들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은 은행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누리꾼들은 이제 정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사람들이 탕산 서울 바베큐점 근처에 모여 사망한 4명의 여자아이를 추모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허난성의 많은 예금자들이 분노하여 허난은행 및 보험규제국 정문에서 시위하며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 난상은 공권력은 전후에 타락했고 일은 하는 척만 하는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육사 천안문 학살 사건을 일으킨 광대 장쩌민이 집권하여 관리들에게 조용히 부자가 되자 LOT시점과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자를 선동하여 국가의 부는 기본적으로 고위층에 의해 분할됐습니다. 중공 저술가인 후차오무는 이것을 중공의 개혁개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중공 중앙위원회 관료 집단에서 반부패는 시진핑이 정치적 적과 싸우기 위한 주요 무기로 간주되고 있어 관료들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간이 작은 관료는 일을 하지 않고 간이 큰 관료들은 이전의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관료들은 하루하루가 위험하니 별일 없이 지나면 하루를 번 것이라고 생각하며 빈둥빈둥 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난상은 늑대 전사 외교로 중공은 세계에서 버림받은 꼬아가 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공은 남중국해에 군도와 암초를 건설했으며 군용기는 대만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매년 군사 지출을 늘리고 핵탄두와 초고음 항공기를 개발하며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에 있어서는 늑대같이 싸움을 좋아하고 잔혹함을 자랑하는 얼굴로 과학기술을 훔치고 외국까지 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악의적인 전술은 국제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난상은 중공의 실업률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쇄는 여러 지역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됐고 전염병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후에도 대부분은 생산이 아닌 작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5월 중공이 조사한 실업률은 5.9%였으나 그중 16세에서 24세까지의 실업률은 18.4%로 4월 대비 0.2% 증가해 대학생 취업률은 더욱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지인 가구의 실업률은 6.6%로 인구 이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 전염병 통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모처에서 현장 일꾼을 모집하는 영상에 담당자가 큰 소리로 시급 9위안이라고 외쳤고 지원자들은 가방을 들고 옆으로 서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급 10위안의 광동성 똥관에 있는 한 공장의 채용 영상도 있습니다. 중공의 정치 환경은 많은 외국 기업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는 중공의 경쟁자가 됐습니다. 베트남의 1분기 성장률은 5.08%로 중국의 4.8%를 웃돌았습니다. 외국 자본이 달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현지 민간 기업 사장들도 이익을 낸 자본을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미디어 리우창동이 66위안을 현금화했습니다. 일곱 번째 난상은 자연재해와 인공재해 그리고 하늘의 이상현상입니다. 최근 폭발 사건이 여러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후 장시, 후난, 부젠, 광시, 광동, 저장 등지에서 심한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이 무너지고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5월부터 중국 많은 지역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이상이 나타나면 기륭을 가리키고 인심이 어질지 않으면 하늘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인 귀납설은 황제에게는 오직 덕만이 힘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덕이 많은 황제라면 난이 있을 때 그 덕으로 나라의 액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악행은 이미 사람들과 하늘을 노하게 하여 중공 정권 붕괴는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